약관이 좀 더 복잡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올해 안에 단순롭고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약간 개선되기 전에 올해 안에 무조건 준비를 하자.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가족간병으로 전화가 불티나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가족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25년 1월 달에 일단은 약관이 거의 전면 개편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년부터 일단은 약관이 바뀌게 되면 소급, 지금 현재 약관이 일단은 바뀌기 전에 약관으로 소급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절차가 까다로워지게끔 그렇게 보험금 청구할 때 약관이 이제 바뀌는 걸로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간병인 보험도 나중에 가족간병 쓸 때에는 똑같이 소급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복잡한 서류와 복잡한 보험금 청구보다는 지금 좀 단조롭게, 그리고 좀 단순하게, 그렇게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24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병인, 특히 가족간병, 내년부터 약관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시라는 컨셉으로 약관을 토대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간병인 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지금 금융업권,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일단 간병인 내용만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간병인 사유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간병 그리고 간병인은 지금 보험금 부지급된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간병인 보험 내년에 어떻게 바뀌냐. 자, 간병인 사유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지금 가족간병으로 보험금 부지급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배경 및 문제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등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피보험자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 간병인 사유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간병인 사유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하게, 지금 현재 미흡하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흡하게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흡한 약관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그 미흡한 약관을 전면 개선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보험금 청구할 때 까다롭게 바뀔 예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자,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하는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금 지급 대상 간병인은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 개인 간병인 등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에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여도 서류 요건, 사업자 등록증만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할 수도 있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필요한 사용에도 간병 서비스를 남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개선 방안이에요. 이 개선 방안은 4분기죠. 보험회사가 4분기는 12일 이에요. 3월달부터 바뀌는데 4분기 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월 달에 바뀌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약관이 전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약관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4년 4분기 중에 4분기가 12일 이 셋 중에 한 달, 근데 10월달 넘어갔기 때문에 1월달이나 2월달에 바뀔 예정이죠. 근데 애매모호한 거 좋아요. 완전히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바뀌면은 보험금 청구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약관의 근거에서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좀 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실제 가족 간병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즉 어떻게 보면 가족 간병을 쓰면 간병인이 실제로 검증된 업체에 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간병인 뭐 자격증을 따던가 아니면은 뭐 흔히 정말 가족이 정말 아파서 간병인 써야 된다면 좀 더 서류가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가 절차가 보험금 청구할 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약관이 애매모호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뭐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싸우던가 나중에 클레임을 정확히 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죠. 왜? 일단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부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분쟁을.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 이게 중요해요. 추가 증빙 서류가 앞으로 얼마나 까다로워질 건지 얼마나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추후에 약관이 개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나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간병, 간호일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가능 아니면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실제로 아픈 사람들, 가족 간병 쓰는 사람들만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복잡하게 정말 약관이 만들고 복잡하게 서류가 정말 불편해지면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지레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복잡한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가족 간병 하고 싶어도 복잡한 서류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범위나 비용, 아니면 근무 시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던가 아니면 간병 근무일지, 아니면 간호 기록지를 일단은 접수를 해서 청구를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게 바뀔 예정이니까 그러면은 저 보험왕이 썸네일에 나온 데 뭐죠? 과연 내년에 약관이 바뀌고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전부 다 바뀌면은 지금 예전에 2, 3년 전에 간병인 보험 가입했을 때
그런 분들, 그런 고객분들도 소급 적용이 돼서 똑같이 바뀌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약관 바뀌기 전에 분들은 좀 편하게 보험 청구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서류가 복잡해지고 간혹 근무일지나 뭐 여러 가지 좀 타이트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 가입자분들만 타이트하게 볼 것인지,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해질 예정이니까 미리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약관 내용 각 회사마다 어떤 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약관이 변동이 되는 게 없는데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보면은 보험금 청구할 때 사고증명서, 뭐 진료비 계산서, 뭐 입원 치료 확인서, 이건 다 기본적이죠. 그 밑에 보시면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에 포함되어야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화생명은요.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구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화생명의 간병인 사유일단 청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죠. 근데 내년부터는 뭐 근무일제나 여러 가지가 뭐 또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4개는 더 필요해요. 내년부터. 그래서 복잡한 서류보다 지금처럼 좀 더 단조롭고 그래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보험금 청구할 때 좀 약간 좀 보험금 청구할 때 단조로운 이런 회사로 지금 현재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정말 많이 까다로워진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간병인 보험 뭐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신 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따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라고요? 포함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제 업체의 증빙서류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한화생명이랑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 자, KB손해보험도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네, 그리고 일단은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 전표 또는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역시 내용이 한화생명이랑 좀 전에 DB손해보험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구세청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도 지금 타사와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서류, 계좌 이체 내용 이런 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역시 타사와 거의 다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양생명. 자, 동양생명은 간병인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동양생명은 좀 더 약간은 간병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타사는 간병인의 정의에 대해서 내리지 않았는데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대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례 또는 사업자 등록대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의 주 업무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네, 뭐 간호간병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동양생명도 이제 간호간병이나 간병인의 정의에 대해서 약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병인 사유일당, 간병인 사용, 아니면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이런 내용들 뭐 간단히 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타사랑 뭐 보험 청구할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간병인 사용, 그다음에 요양병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재분립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렇게 해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험금 청구 보면은 밑에 보면 내용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간병인은 20만 원 정도 보장이 돼요. 2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20만 원 되고 KDB는 40만 원까지 되죠. 네. 그래서 그 체증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도양생명. 한참 찾았다. 자, 2번 간병인 사용 확인서 또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 네, 또 나머지 똑같죠.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하며 카드 전표,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 합니다. 나머지도 타사랑 별반 틀리지 않다. 자, 롯데도 똑같아요. 간병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재된 영수증으로 간이 영수증과 똑같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구세청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롯데 똑같고, 자, 메리츠도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 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메리츠 똑같죠. 네, 여기 어디야? 삼성화재도 간병인 사용기간, 금해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하여 하며 어쩌고저쩌고 카드 전표, 구세청을 통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간병인의 정의, 그 내용 똑같습니다. 타사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도 간병인 사유 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번호를 포함하여 하며 간이 영수증 제외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합니다. 간병인 소속된 업체의 사업자 등록 사본, 나머지도 거의 다 별반 틀리게 없습니다. 제가 애우겠어요. 거의 다 똑같으니까. 자, 현대해상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 카드 전표, 현금형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 네, 그리고 또 위에 뭐라고 했죠? 간이 영수증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용 등 증빙서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구세청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똑같습니다. 그 훈국화재, 네, 훈국화재도 보험금 청구할 때 역시 똑같습니다. 네, 간병인의 정의, 그래서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하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 합니다. 다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어디야? 예, 똑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데 뭐죠? 간병인이 사용한 기간이나 금액이 필요한 영수증, 뭐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나 구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면 지금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예, 보험금 청구를 간병인 사용일당, 아니면 가족 간병은 예, 따로 업체에 등록되고 내가 가족 간병을 내가 쓰는 경우, 이럴 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약관이 좀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보험금 청구할 때 지금 서류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금 청구할 때 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겠죠. 서류는 지금 금융감독 아까의 공문대로 간병인 사용 계약서나, 네, 아니면 간병 범위, 그 비용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시간 몇 시간 했냐, 근무를 8시간이냐 9시간 10시간이냐 4시간이냐,
그리고 간병 근무일지. 간병은 이제 근무할 때는 근무일지 쓰거든요. 오늘 하루는 이런 뭐 청소도 하고 간병 이렇게 하고 근무일지 아니면 간호기록지 이런 거 다 써요. 이런 걸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좀 더 보험금 청구할 때 까다로워진다 보니까 올해 24년 12월 31일 전에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DB는 가입하고 사후 심사가 3주 봐요. 다음 주면 끝나기 때문에 3주간 사후 심사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DB 가입하면 타사 가입이 안 됩니다. 하나만 가입한다면 DB, 삼성, 만약에 중복 가입한다고 하면 삼성화재 먼저 가입하고 다른 회사 뭐 KDB, 미래에셋, 한화생명, 동양생명 뭐 이런 식으로 ABCD, EF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90만원까지 간병인이 부를 때마다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 특히 가족간병 내년부터 복잡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한 약관이 좀 더 복잡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올해 안에 단순롭고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약간 개선되기 전에 올해 안에 무조건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삼성 중에 DB가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 삼성은 보장이 좋다니 고민 중이에요. DB가 저렴한데 나이에 따라 특히 여자분들은 삼성이 좀 많이 저렴해요. 미리구두님 보통 몇 개씩 가입하는지 엄마께서 물어보세요. 한 2개 정도 가입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부족하고 2개 정도. 나중에 인건비가 계속 늘다 보니까 평균형 한 2개 정도 여유가 되지만 3개 정도도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자, 구현서님 325로 가입하려면 안내해주신 간편 가입 355보다 더 비싸겠죠? 맞아요. 325가 더 비싸요. 335나 355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335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일단은 보험료는 355 경할증 보험료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335나 355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대박이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복잡한 약관 복잡하게 중복 가입 안 되고 보장 축소가 되고 내년부터 15%부터 20%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보니까 올해 안에 간병인 사용일당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최명수님 간병비 미래에셋도 좋나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랑 같이 가입해도 대박이다. 어느덧 저 보험왕 유튜브 한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정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때문에 저 보험왕이 더 젊어지고 열정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전에는 저 보험왕이 어떤 보험 영업과 그다음 어떤 돈을 쫓았으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제는 영업보다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관리를 잘 해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이제 신규 영업보다는 지키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제대로 지켜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는 그날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금값이 가장 저렴할 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내년에도 더욱더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